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눌렀고, 이번 달은 한번 지금 유튜브로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가 잘 되면은 가급적이면 유튜브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안내사항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료 문의가 많으신데 자료 전달은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그 제휴사들이 제가 좀 많이 좀 있거든요. 한 30여 회사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 제휴사에서 인트라넷이 있어요. 각사별로. 왜 여러분들 뭐 시책하고 수당 확인하고 뭐 인사 코드 확인하는 그런 사이트 말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뭐 대형사들은 뭐 각 회사별로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교육 사이트를 모르시면은 각 회사별로 뭐 지점장님이나 혹은 본사 스텝 뭐 영업 지원 혹은 뭐 상품 교육 지원 뭐 이런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강의이긴 하지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같이 좋은 상품을 찾는 상품과 뭐 11월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시간이고 회사별로 보면은 오늘 내일 이렇게 변경이 갑작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별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 약관과 가입 설계서를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판매할 때는 약관과 가입 설계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소식지 요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 볼까요? 자, 먼저 이제 ABL 생명인데요. ABL. ABL은 좀 음, 어,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저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종합병원 입원 시 최대 20만 원을 보장합니다. 여기 나왔는데 일단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 뭐 연계 조건이 없다는 점도 좋고 지금 이게 이제 오, 50세 남자 여자 각각 3만 5천 원인데 아쉽게도 30년간 80세 만기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험료를 강조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30년간 80세 만기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설계를 각자 해보세요. 근데 이 정도 보험료에 20만 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간병인보다는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 사실 이제 뭐 8시간 이상 써야 된다는 회사도 있고 뭐 7시 뭐 뭐 금액에 따라서 7만 원 미만이면 50% 지급되기도 하고 뭐 1년 감액도 있고 연계도 붙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DB생명은 솔직히 그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3대 진단비 바로 보장 플랜. 그러니까 암은 일반 심사용 기준 5천, 2대 진단비는 1,000만 원까지 무감액, 무면책. 그래서 지금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뭐 톡방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긴 하시던데 그 현재 바로 진단 플랜이 가능한 회사는 DB 생명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진단 플랜 하시는 분들은 이 DB 생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연말 이제 건강검진 시즌 관련해서 이제 고객분이 이제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뭐 암이나 뇌 이런 쪽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러면은 뭐 우리 DB생명 바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민라이프는 뭐 변동사항 없고요. KB라이프도 뭐 지난달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뭐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여기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번 달 중으로 KB라이프도 이제 3.10.5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KDB 생명 이번 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웨트라이프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뭐 비슷한 상품 나오고 있는데 어, 웨트라이프 생명은 제가 뭐 장점이 뭐 달러인데 뭐 여러분 달러 아시다시피 지금 1,400, 1,500, 1,400
좀 초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좀 시작하기 좀 겁나긴 하죠. 예, 그래서 대신에 이 쿠폰형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교보생명은 뭐 변호상 지난달과 변호사는 없는데 뭐 고혈압 고당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고당 500만 원 이거랑 뭐 수술비는 뭐 좀 약하더라고요. 이게 좀 근데 그 교보에서는 일단 고당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농협생명은 뭐 지난달과 변호상 없고 뭐 변호상 없습니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중순 중에 100세 만기 보장형 암 주치의를 나오긴 했는데 그냥 평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합니다. 뭐 이 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암 중환시 이렇게 네 개인데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어 항암 호르몬이 빠졌죠. 예, 이제 항암 호르몬이 빠졌습니다. 그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죠. 좀 상태가 그렇게 썩 뛰어나진 않습니다. 예. 라이나 생명에선 드디어 건강고지형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고, 뭐, 이건 이제 통원비가 좀 강화됐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미래세생명은, 뭐, 미래세생명이 좀 그냥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냥 보험료가. 그래서 뭐 부정맥이나 이 신부전 1,000만 원, 이런 진단비 나온 거랑, 그 외에 뭐, 이 관절재 집중, 요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은, 지금 지난달에 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생명보험사들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판매했다, 없앴다 하는 이 통합 재해 진단 플랜, 요거, 이게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좋은 점은, 일단은 가입 후에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고지할 필요가 없고, 이륜차 사고 시에도 보장이 되고, 요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유 킥보드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이 킥보드를 타고 나서도 보장을 해주는데 지난달 중순에 삼성생명이 많이 팔았다고 느꼈는지 가입 금액을 확 낮췄고 이륜차 사고는 이제 면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셋입니다. 미래셋. 그 하나 남아 있긴 한데 그 회사는 이제 3만 원부터 가능해서 최저보험료가 근데 미래에셋은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해 관련 특약을 어떻게 잘 만들면은 50세 남자 여자 각각 2만 원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해 관련 이제 그 특약 좀 이제 활발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제 생각인데 손해보험보다는 우리 생명보험 중 미래세스로 좀 하면 어떨까 좀 한번 의견을 들어봅니다. 삼성생명이 요즘 제가 볼 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 암 치료비도 괜찮고 뭐 중입자도 최저보험료 없이 1억 보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순환계 치료비도 제가 볼 땐 뭐 그럭저럭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그냥 현재 뭐 많이 판매되는 플랜들 있죠. 플랜들 뭐 암 주요 치료비라든가 중입자 순환계 치료 이런 쪽에 거의 뭐 고루고루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삼성생명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찾으시는데 그 어떤 상품을 찾으시냐면은 고객분께서 환급도 원하시는 상품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선택은 손보는 안 되고요. 생명보험사 중에 삼성과 하나생명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그, 뭐, 하나생명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보장은 삼성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 보장, 환급 같이 할 수 있는 플러스 원 건강보험입니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달에 뭐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 뭐 큰 변동사항 없고요. 그리고 뭐 지난달에 이제 소개를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만기 암 주치를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 소식지 교육 말로는 그 항암 주치의랑, 항암 방사선 뭐 약물을 같이 하면은 복합 치료비도 따로 나간다고 하는 장점은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그 보장 범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썩, 이거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나중에 전략할 때 같이 볼게요. 푸본현대 잘 안 하시겠지만, 일단 간병인 20이 되는 회사 중에 보험료가 좀 저렴한 회사가 이제 그 푸본현대고요. 그 다음에 고단대통이 가입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게 보면은 300 고지혈증도 100만 원 이렇게 고루고루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당대통 찾으시는 분들은 500짜리 1000짜리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본현대나 뭐 다른 회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부 변동사항 없고요. 볼륨을 최대한 올렸는데 소리 작나요? 볼륨 마이크 최대 올리고 한 건데. 이거 뭐야? 이거 크면 안 돼. 아, 그래요? 맞, 지금도 작나요? 작나요? 이게 또 왜 또 문제일까? 아, 크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항상 이 마이크 문제 때문에 저도 골치 아픈데 계속 이번에 새로운 마이크 사서 테스트 중이거든요. 이거 괜찮게 했는데, 어제.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생명은, 지난달에 이어 암수치 프리패스 2를 만들었습니다. 암수치 프리패스 2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달에 비해서 뭐 전신마취 수술하고 약제비까지 넣은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당뇨보험이 나왔어요. 당뇨보험이 나왔습니다. 예, 당뇨보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생명에서 보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유병자에서 당뇨 관련 진단비가 있는 회사가 없었어. 제가 체크했을 때 안 보였거든요.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고당대통 플랜 한번 볼 건데, 고당대통은 다 이제 일반 심사형 혹은 건강보지형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생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당비 플랜 보면은 특정 당뇨비, 당뇨병, GLP 처방보장 이거 위고비 같은데, 위고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고비 마운자로 이거 요즘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고고장비 플랜 요런 거 관련해서 하면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뭐가 보험이 더 이상 가입이 어렵거나 좀 보장이 좀 꽉 차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한번 이 당뇨보험 한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흥국생명은 뭐 지난달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그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가고 있고요. 뭐 보장이 뭐 나쁘진 않죠. 흥국생명. 예, 흥국생명 나쁘지 않고 특히 뭐전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뭐 뭔가 좀 고연령대에 들어갈 회사를 찾는다. 그러면 흥국생명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지.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험료죠. IBK 변호 하나생명은 뭐 여기도 삼태노 간편건강 나온다는 거 말고는 뭐 변호사상 없습니다. DB손보. 자, 이제 손보 볼게요. DB손보. DB손보 이제 간병이 20만 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 간병이 2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연장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병인이 사용일당 20만 원 가능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DB손보. 그다음에 현재 이제 중입자 치료 중에 메리츠도 된다고 봐야죠. 메리츠 빼고 선지급이 가능한 회사 DB손보. 그래서 DB손보 뭐 이건 굉장한 큰 서비스네요. 그래서 먼저 지불 대행 해준다는 거. 이거 얘는 뭐 큰 변동사 없는 것 같습니다. KB손보. KB손보에서 그 암주치를 다시 만들긴 했는데 저는 이거 그냥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기존에는 치료별 다 연간 1회인데 수술비를 회당 1회. 예. 이거 안주치 중에 암수술비를 회당 1회로 바꾼 거에는 뭐 크게 별로 뭐 주목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주치를 뭐 자기네들은 열심히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썩 와닿진 않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비급여 암 특정 지호 치료비 요거는 기존에 뭐 메리츠나 삼성생명 있던 그런 거 말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럭저럭인 것 같고 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뭐 그 정도 외에는 받아들일 거 없는데 다만 골든라이프 케어 출시하면서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를 탑재를 하긴 했는데 얘는 너무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최대 20년 갱신에서 이제 그 손보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이제 보이면 알겠지만 잠깐만 하나생명이 왜 빠졌지? 하나생명이 그걸 빼먹구나. 뒤에 가서 볼게요. 예. 그 하나생명은 그 표적 침해 약물 허가 치료비가 비갱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표적 침해 약물 허가 치료비가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 굉장히 여러분들의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담보 같거든요. 근데 KB가 이제 20년 갱신 내놨는데 일단 하나생명은 1,000만 원까지지만은 비갱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 농협생명에서 신상품이 그 기존에 이제 자기네들 팔던 상품을 지이 오픈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표적 침해 약물 비갱신 2천까지. 그래서 다음 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 괜찮긴 한데 뭐라 그럴까 시기를 잘못 만들었다. 좀 한 달만 더 빨리 출시했어도 뭐 좀 한 달이랑 이득을 볼 텐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 농협선 바로 나왔죠. 농협선 뭐 이제 만기 암주치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건 그냥 있는 거니까 패스하고 여기 보면은 치매 관련 상품이에요. 치매 간병 시니어 종합보험 10일 오픈입니다. 그래서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레캔비 약을 2천만 원 이제 보장받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거 나중에 보시고 50세 남자가 3만 20년나 90세 만기를 했을 때 3만 원대거든요. 여자는 4만 7천 원. 저도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 이 정도면은 가입할 만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업을 좀 많이 활발하게 한다 그러면은 고객분들한테 요거 좀 많이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먹힐 것 같습니다.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그동안 우리가 없었던 담보이기도 하고 또 요즘 치매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나 또는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5060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는 하나생명, 농협선보 두 회사가 저는 강력하게 추천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롯데선보는 뭐 10년 만기 암조치 뭐 이렇게 있고 이번 달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어 메리츠 현대해상처럼 선 할인해주는 어 납입 유형의 상품을 출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어 그 현대나 메리츠보다 약간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전략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 개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메리츠 화재는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암 통합 치료비, 비급여 통합 치료비를 선지급해 주는 거, 예, 선지급해 주는 거나 암 통합 치료비, 생활비,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술, 방사선, 약물. 근데 뭐 이건 암 생활비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큰 변동사항 없고요. 삼성화재, 암 주요 치료비 판매 회사 중 어, 제가 이제 추천해 줄 만한 회사는 삼성화재 중 하나죠. 삼성화재 왜냐? 유사암이 이제 1,000만 원, 4대 유사암 다 되면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호르몬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 뭐 최저보험료도 없고 여러 가지도 괜찮은 괜찮은 플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11월 달에도 계속 되는데 11월 기준으로 뒤에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그 유사암 1대1 되는 회사가 삼성화재랑 하나손보는 만기까지 되는 거, 그 다음에 교보생명은 10년 보장형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손보는 암지오 치료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공으로 뭐 매년 1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는 여러분 요 문구보다는
실제로 여러분 좀 설계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설계를 제가 해보니까 이 1,000만 원 넣으려면은 조금 여러 가지 따라붙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00 정도 넣으면은 괜찮은데 1,000 넣으면은 좀 연계가 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음, 과연 그 연계를 위해서 1,000을 넣어야 될까 아니면 다른 회사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쌓입니다. 그리고 20만 원 넣었는데 이 요양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 포함입니다. 그래서 얘 하나선보가 잘 나가다가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예. 현대해상, 현대해상 제가 현대해상 그 교육 파트 하시는 분한테 제가 만든 자료를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그분께서 EQ 패스를 굉장히 강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EQ 패스가 현대해상 통해서 하시는 분의 50% 이상이 EQ 패스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EQ 패스로 하시면은 좋은 점이 뭐냐? 그 뭐 간병인 사용인당 20만 원까지 여기 보면 20만 원 가능한 거 EQ 패스로만 했을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5회 9, 10년이었는데 EQ 패스로 뭐 이렇게 중간에 5년 뭐 666, 777, 888 이것까지 다 확대되었다. 그다음 이것도 알려달라. 그리고 이대 순환 치료비에 이대 순환계에서 심내 그 치료비에서 EQ 패스로 하면 3천까지 가능합니다. EQ 패스 아니면 2천인데 EQ 패스라면 3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EQ 패스로 현대해상은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EQ 패스로 해달라고 꼭 좀 말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EQ 패스 많이 강조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해상 그냥은 무조건 일단 EQ 패스 되는지 여러분 주민번호 넣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세요. 홍카제는 홍카제가 솔직히 좀 평범해졌죠 이제 여기 암 주유 치료비가 좀 줄어들면서 평범해졌는데 제가 이제 그 뭐 홍콩의 특이한 점이라면 여기 앞만 보는 325가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비급여 10억 통장 이게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갱신형이라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게 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비급여가 때문에 경제활동기에만 좀 비급여를 저렴하게 보장받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흥국화재 이 상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한번 우리 4000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칠 텐데 그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치매가 있긴 있는데 여기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보장 제외했던 거고요. 하나선보는 10일에 건강보증 출시했고 그냥 뭐 이거죠 뭐. 요거죠. 예, 유상 치료비 1천, 예, 요거까지 가능한 회사 되겠습니다. AIG 라이나. 어, 이렇게, 예, 소식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11월 영업 이슈를 한번 체크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영업 이슈. 뭐, 이건 넘어가고, 여기부터 할게요. 기사로 봤을 때, 어, 그, 평균 공시율이 뭐냐면 여러분 왜 가입석에서 보시면은 해지환급금 할 때 최저 보증이율, 중간에 평균 공시율, 현 공시율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죠. 그게 현재는 2.25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10% 내린다면 2%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평균 공시율이 내리면은 보통 보험료도 같이 보통 이제 예정이율이나 이것도 같이 내리기 때문에 그 보험료 인상이 거의 뭐 확실히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6년에는 아마 월 초부터 서서히 보험료가 또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3번부터 9번까지 다 중요한데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이 딱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전략에는 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11월 한 달 동안 연구를 해서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이 2달 남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년부터는
5세대 시스템보험이 나오면은 이제 중증하고 비중증 구분을 해서 보장을 하죠. 그래서 비중증 환자는 최대 90%까지 자기분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죠, 거의. 네, 2달. 이제 이후 가입하는 고객 혹은 전환하는 고객분들은 이제 중증, 비중증 구분해서 보장받는 실손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업할 때 이제는 무조건 실손보험 얘기부터 좀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꺼내는 것보다는 더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거는 그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실손보험 24 그 청구되는 앱이 병원이 좀 더 확대됐죠. 그래서 저도 한번 청구를 해보니까 확실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웹에서 자동적으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불러와서 청구가 간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팩스 보낼 필요도 없고 종이도 필요 없고 물론 고객이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정말 편한데 그거 안내를 해주면서 실손보험 점검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저는 제일 이 11월, 12월을 영업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실손보험은 가입되어 계신 분들 이거 좀 많이 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주 출혈이 뭐 지난달과 변동성은 거의 없고요. 이대일관도 변동성 없고, 치매장기 요양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캔비 요거 표적 그걸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는 지금 운전자 보험이 참 할 게 없죠. 근데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한번 그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 수술비 담보는 우리 1, 2대 실손보험 전환하면 수술비 담보와 좀 연관지어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 있죠.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요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업에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도 코스피가 진짜 많이 오르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 4,200 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4,000 시대에 변액연금이나 변액보험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최저 기준연금 변액 때문에 변액연금이 좀 많이 변액보험 자체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변액 자료를 많이 못 만들겠어요. 많이 죽었어요, 확실히. 사실 지분들이 변액 자격증 없으신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더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번 달 이슈는 제가 4050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이거 전략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쨌든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매월마다 그렇게 이슈를 하나씩 정하는데 지난달에는 6070이었고 이번 달에는 4050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이제 2030이 돼야 되는데 다음 달에는 실손 전환 이슈가 있으니까는 건너뛰고 다음번 주제는 이제 2030 위주로 한번 그 내용을 잡을게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4050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6070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지난달 자료를 보면 됩니다. 근데 지난달 자료는 뭐 유튜브 보시면 되고 유튜브나 혹은 자료를 보세요. 자, 4050 사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제활동기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층이죠. 그러면서도 핵심 소비 뭐 활동층이죠. 그래서 경제활동 세금도 많이 내고 소비활동의 중심이 4050이죠. 그래서 사실 4050을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4050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 4050을 보면은 경제활동 비율 거의 뭐 90%, 80, 그럼 거의 90%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도 가장 많이 높고 자산도 가장 많은 세대가 4050입니다. 6070도 많지 근데 이 4050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중부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을 봤더니 어 10%가 지금 같이 이렇게 그 동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은 시댁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게 가깝죠. 물론 처가살이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시댁이 더 많죠. 그래서 10%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고 맞벌이 가구가 60%라는 얘기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70%인데 그중에 자녀가 있는 가구는 6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45세, 64세 중에서 동거하고 있진 않더라도 그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는 세대는 40%입니다. 그러니까는 10명 중 4명 정도는 자녀도 키우고 부모도 부모한테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보험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4050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부모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중부양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미혼 가구랑 맞벌이 부부는 좀 보시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부부 자녀 맞벌이 부부 소득이 많아도 여유가 없다. 왜? 사실 뭐 평균적으로 저볼 때 소득이 적은 건 아닌데 어떤 그렇게 예, 절반 정도로 소비 지출에 들어 있고 이것도 부채 상환도 하고 있으니까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20%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보면 이걸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4050은 부동산의 60% 갖고 있다고 해요. 요즘 작년 거라서 이제 좀 달라졌을려나? 요즘 주식으로 좀 많이 돈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주식이나 이런 연금 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좀 보험적으로 좀 주목할 점은 실손가입을 80% 이상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0대 실손보험 88%고 50대는 78% 이렇게 가입하고 있어요. 근데 4050 그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또 보면은 특히 이분들이 1, 2세대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많다고 해요. 4050이. 아무래도 거의 뭐 10년 전에 경제활동을 시작했을 테니까 20대 중반, 늦어도 30대 초반부터는 경제활동을 했으니까 그때 우리 실손보험 영업할 때 생각하면은 거의 뭐 사회초년생분들이 이때 많이 가입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영업하려면은 사실 이제 1, 2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전환이 좀 많이 좀 고민을 막 같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050 세대에 대한 보험 영업은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 전환하면서 중복되는 보장이나 또는 뭐 과다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보험 그뭐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영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11월, 12월 영업과도 딱 맞죠. 그래서 4050 세대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많다. 이런 걸 좀 같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치매나 간병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고 이 부부 본인들은 조기 은퇴나 혹은 소득 증다 뭐 이런 리스크 있고 자녀 이런 특히 요즘에는 독립이 늦어지고 있죠. 그 2030 뭐 독립이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경제적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뭐 나가 살든 같이 살든 자녀들과 어쨌든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부부도 경제적인 생활에서 자유로워질 텐데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만약에 디스크가 뭐 조기 은퇴나 소득증가 리스크가 터지면은 양쪽도 같이 터질 위험이 높다는 뜻이 높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암 보장 우리 4050 암을 보면은 사실 4050 암은 그냥 그 우리나라 암하고 똑같다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말할 그 통계적으로 볼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런 내용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사망 원인 1위는 뭐 이건 뭐 너무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고 40세부터 암 국가 검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 검진 그 6대 암 보면은 40세 대장암은 50세부터고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고 폐암은 54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 간, 유방암은 40세부터 국가검진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즉 40세부터 암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어, 많이 아실 거고 그 암 진단이 위험하냐면 우리 소득단절 생각해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0세 여성이 갑상선암 진단했는데 80대 부모 동거 중이다. 본인이 건강 악화는 했지만 어쨌든 부모는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그 내가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중단된다. 그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그 4055 암보자는 치료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부양비까지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암 보장을 좀 높여야 되는데 만약 근데 이제 보험이 많이 많은데 또 올리려면 비싸니까 이런 갱신형이나 우리 비급여 보장만 좀 높이는 방법, 상급종합 암주치 활용을 뭐 이런 방법도 좀 고려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셀링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건 어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랑 중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입자 때문에 방사선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항암 약물 치료 두 개랑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갱신형으로 제가 좀 설계를 해보자 그랬죠. 그렇게 따질 경우 흥국생명이라든가 동양생명, KB라이프, 어, DB는 일반은 괜찮은데 간편이 좀 안 좋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미래, 네, 미래, 흥국, 동양, KB 요 네 회사가 갱신형으로 설계도 되면서도 한도도 높고 보험료도 2, 3만 원대면은 뭐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업셀링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20년 갱신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보는 왜 뺐냐면은 손보는 여러분들 뭐 설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암 치료, 약물 치료가 2천, 3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한도가 좀 약해요. 그다음에 하이 클래스 치료비랑 중입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입자 방사선 치료인데 이 국내 중입자 보장했을 때 따지면은 미래에셋이나 동양, 흥국생명, KB라이프 요 네 회사가 보험료도 20년 갱신형입니다. 갱신형 보험료도 뭐 2, 3, 4만 원대로 가능하면서도 보장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비급여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나 중입자 치료는 손보호도 좋지만 생명보험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도입니다. 한도 보시고 자 암지율 치료비 플랜 요건 이제 요거 가성비 플랜인데 항암 호르몬 보장 1천만 원 이상 남아있는 회사들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기존에 뭐 KB 손보라든가 흥국 흥국 화재 이런 회사들은 다 줄었죠. 그래서 줄어드는 회사 빼고 이제 1천만 원 이상을 보면은 삼성, KB, 푸본, 농협, 한화, 농협 손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암 치료만 했을 경우 이 농협 생명하고 푸본이 좀 저렴하죠. 저렴하고 상급 종합병원까지 더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푸본하고 농협이 저렴하네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상급 종합병원만 추가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보험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암주 치료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급 종합병원만 추가했을 텐데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그 상급 종합병원 외에 좀 병원의 보장 범위가 넓은 회사를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삼성생명이나 하나손보가 좋을 것 같은데 하나손보는 항암호르몬 넣으려면은 최저 보험료가 5만 원 돼서 좀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삼성생명이나 농협손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암센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어필할 때, 저는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 고객 중에 제주도 분이 계시면은 이 삼성생명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 중에 지역암센터 대표적인 병원이 제주대병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닌데 제주도는 그 암치료하자고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 뭐 통원이나 정기검진 이런 목적으로는 제주대병원이 더 제주도에 계시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겠어요. 그래서 제주대병원은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하나손보 같은 경우는 지역암센터 있으면은 삼성 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하나, 롯데, 메리츠 이 정도 가면 될 겁니다. 이거는 백세만기인데 백세만기의 장점은 백세만기 되면서 항암 호르몬 되는데 항암 호르몬은 대부분 300이에요. 300. 하나 손보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좀 조건이 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시면 삼성화재가 이제 유사암까지 1천만 원 비싸긴 하지만 유사암까지 1천만 원 되니까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화재 그리고 어 예, 삼성화재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 특화 플랜 삼성화재 하나선보는 뭐 비슷하면서 근데 보험료는 얘가 하나선보가 저렴하네요. 너무 차이 나는데 아니구나. 아 예,
삼성생명이 화재가 좀 비싸네. 야, 이게 비쌉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를 좀 저렴하고 싶다고는 교보생명이 장점이긴 합니다. 예. 근데 교보생명은 10년 보장형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하나손보, 만기암조치, 요 플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생명보험사 변동 이번 달에 뭐 ABA 생명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뜨진 않고 손보는 농협손보에서 이제 나옵니다. 10일 날. 뭐 그 외에는 뭐 편견은 없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기암조치에서 비교할 필요는 없죠. 네,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심내혈관 진료비는 이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이 대부분 심장 아니면 뇌죠. 암 수술도 비싸긴 한데 어쨌든 뇌 심장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보면은 심장병 관련 통계인데 심장 수술 상위 뭐 거의 절반이 다 심장 관련 수술이고 두 개가 뇌 관련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대 혈관은 건당 수술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는 결론을 내리겠죠. 고혈압, 당뇨, 보험사별 고당대통 플랜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요거 당뇨보험 나왔으니까 소식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당대통하고 2대 순환계 주요 치료비 1천만 원 이렇게 동시에 추천드렸을 때 플랜입니다. 그래서 교보생명은 아까 처음에 소식지에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고혈압이 500, 당뇨 500이 가능하고 푸보는 200으로 했네. 200, 300 될 텐데 왜 200으로 했지? 푸본이 좀 여러 가지 다 되고 ABL은 다 좋은데 고지혈증 없네요. DB 손보 지난달에 나왔던 특약이랑 순환계 주요 치료비 연결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당 대통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고당 대통하고 순환계 치료비랑 연계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저는 DB 손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그 회당 그 만기까지 하는 거고 나쁘지 않으면서 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대통까지 다 고루고루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고당 대통 여기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교보, 푸본, ABL 이런 회사도 나쁘진 않은데 어, 그 순환계 치료까지 폭넓게 다 이렇게 포함한다 그러면은 DB손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혈관 주요 치료비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심혈관 치료비는 사실 요즘에는 어떤 회사가 딱 우수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면 하고 지금 제가 이게 혈전 제거술까지 포함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그 현대상도 제가 맡겼더니 혈전 제거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이 어깨 이 보면은 혈전 제거소를 얻거든요, 현대해상은. 근데 여기다가 써놨더라고요. 이제 써놓은 이유가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하나, 한국, 삼성 이렇게 이런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순환계 치료비 보장 범위 중 혈전 제거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시키긴 했는데 그냥 특약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없는 회사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고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보험료가 문제가 그 갱신형이나 혹은 1,000만 원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회사들이 2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연령대는 다르겠죠. 근데 그러니까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 순환계 치료비라든가 이대지유 치료비는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회사 중에 잘 골라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대주 치료비고 뭐 이건 뭐 백세만경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될 것 같고. 자, 장기간병은 다른 거 다 넘어가고 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플랜만 볼게요. 여기 11월에 하나생명하고 KB손보가 출시되고 농협손보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표적 치매 약물 치료비 1,000만 원 가입하고 치매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했을 때 50세 남자가 3만 원대로 3만 원대로 되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다른데 그쵸. 다른 회사는 되게 1, 2만 원대로 가능하겠죠. 예, 갱신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갱신형이라서 그렇고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생명이 여기 나쁘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뭐야, 농협선보까지 비교를 해주면 좋을 텐데 다음 주 출시라서 한번 설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 플랜과 내용은 소시지를 보세요. 농협선보는. 그래서 저는 하나생명하고 농협선보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할 때도 이거 좀, 이 두 회사 표적 치매 약물 치료비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고연령 플랜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한번 설계를 이제 못 해봤는데, 하나생명하고 홍국화재 80세까지는 하나생명 홍국화재, 네, 그 이상은 DB생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되는 회사는 이렇게 네 회사가 있는, 이렇게 다섯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현대해상은 이큐패스만 되고 DB손보는 현재까지는 1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술비 이건 뭐 4050 분들이 많이 받는 수술은 그냥 뭐 치액, 담낭, 자궁, 제왕, 유방 뭐 이런 수술인데, 사실 그냥 다빈도 수술하고 비슷하죠. 예, 다빈도 수술 비슷합니다. 그중에 이제 특별하게 남장은 요로결석, 여장은 자궁근종, 유방 이런 수술 좀 이렇게 보고,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개편전 마지막이죠. 그래서 11월, 12월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 4세대 실손보험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비록 5년이지만 5년까지라도 이 중증, 비중증 구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어쨌든 저는 암 주치를 중점으로 하든 뭘 중점으로 하든 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여러분들 아마 다들 고객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손가입자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거고, 고객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어 19만 원인데, 그러니까 올해 76세 여성이 올해 갱신이 되면은 19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4세대 실손하고 여기 수술비 보험으로 하면은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그래도 9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 남은 9만 원으로 뭐 비급여 암주치를 가입을 시키든, 뭐 순환계를 더 올리든, 아니면 다른 회사 수술비를 하나 짝 지어주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전환하는 게 그렇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을 5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달이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서 좀 푸시를 좀 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좀 보시고, 그 수술 비중을 왜 삼성생명으로 했냐면요. 지금 이제 일종이나 이런 질병 수술비나 2종 같은 경우는 점점 축소돼 가지고 그렇게 어느 회사가 이거다라는 장점은 없거든요. 대신에 여기 3종 같은 경우 좀 300만 원 주는 회사들 위주로 좀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삼성, 미래, 흥국생명 이런 회사들이 어떨까 좀 생각을 했고, 손보는요, 물론 이 좋긴 한데 이 보시면은 연계 조건이 좀 세게 들어가가지고 생명보다 좀 보면은 보험료가 좀 비싸죠. 예, 생명보다 좀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하나손보는 아직 연계 조건 해당 안 되거든요. 하나손보가 아직은 연계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손보도 괜찮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수술비는 이미 하신 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손보보다는 생보가 확실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예. 유병자 보험 뭐 이번 달에는 변동사항 없고요. 예. 운전자 보험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운전자 보험은 뭘 말하냐면, 이게 지금 급발진 좀 계속 뒤지다가 나온 건데, 그 9월 3일 9월 달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급발진 피해자 이거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예,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차량 급발진 사고 피의자 입증 부담 완화해야, 이런 내용의 취지로 그 청문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결함 추정에 대한 뭐 요건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이 지금까지는 기업이 피해자한테 자료를 뭐 많이 감췄는데 이제는 기업도 자료를 좀 많이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한 두 달 됐구나. 두 달 정도 됐는데 이 위원장이 이제 이분이 이제 위원장 됐어요. 근데 이분이 되면은 이분은 되면 이제 곧 이렇게 도입되겠죠. 그러면은 물론 페달 5조작인지 뭐 급발진인지는 모르니까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급발진 그 사고로 제조사랑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추측으로 고객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어쨌든 변호사 선임할 때 요렇게 이 담보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6개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 곧 다른 회사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3세대 만기가 20년도가 있을 수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자, 통합 상해 진담인데 이제 미래셋 요거 제가 어떻게 설계했냐면요. 3 통합 상해 진단 30, 500 하고 그다음에 재담보 이렇게 넣었는데 2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운전할 때도 뭐야 킥보드 이용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 이원직을 했을 때 했거든요. 근데 그 가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최저보험료 2만 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해 사망하고 재해 장애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두 개 빼고는 다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급 기준 했을 때 미래셋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회사도 좋긴 한데 어쨌든 공유 킥보드라든가 이륜차 사고 이런 직업 변경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5세대로 가야죠. 예. 자, 상해 통합 치료비가 나왔죠. 예, 상해 통합 치료비는 그냥 기존에 있던 상해 담보를 한 번에 합친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뭐 메리츠도 나왔고 현대해상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예. 종신보험에서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알고 가야 되냐?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이걸 알고 간 이유는 이건 약간 좀 보험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맞춘 것 같긴 하거든요. 고객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사망보험 유동화제도 평가는 좋아요. 예, 좋다고 합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보험 가입도 더 의사를 높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존 고객 이거 하나생명 자료거든요. 이건 하나생명 자료고 신규 고객보다는 저는 기존 고객분들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4050 대상이니까 아무래도 그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4050 분들은 제가 기억할기로는 이게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부모님 보험 인수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부모님 보험이면 인수 받으신 분들의 특징은 종신보험이나 CI보험 아마 여기 해당 안 되겠죠. 예. 종신보험 가입자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지금 뭐 깨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유지하고 계셨다면 이분들한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그러면 왜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교보생명에서 10월 23일에 이 사망보험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고객분들 물론 고객분들 그냥 증권수를 할게요. 고객분들 8만 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은 어쨌든 이 제도를 안내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게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는데 일단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로는 신청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얼마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고 이 사망보험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얼마만을 받을 수 있고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어, 내가 이 증권을 그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포괄적으로도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보생명만 8만 명이에요. 하나생명도 발송을 완료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행하는 회사가 어 삼성, 교보, 하나, 신한, KB라이프거든요. 그러면은 교보 8만, 하나도 뭐 회사 규모가 비슷하니까 8만 명 정도 생각하고 대충 10만 명 치고, 그다음에 삼성은 교보 하나 합친 거니까는 20만 명 치고, 삼성, 그다음에 신한, 하고, 그다음에 KB라이프 대충 두 개 합쳐서 10만 명 정도 치면은 대략 한 50만 명 정도가 이 알림톡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냥 종신보험 상담을 진행하면은 만약에 납입이 끝나면은 뭐 좋은 거고, 납입이 끝났다 그러면은 사망보험 유동화 시켜요. 근데 4050이라면은 50년생이면 어쨌든 아직은 연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사망보험 유동화로 나온 생활비로 또 다른 보험을 더 추가를 시키든 아니면 연금보험을 가입시키든 그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우모분들이 뭘 하고 싶어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입은 많으나 나가는데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험 추가 가입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그 사망보험 유동화제를 통해서 만약에 납입 중이다. 납입 완료가 끝났다. 그러면은 뭐 연금을 받으면서 이거를 소득이 늘어나니까 좀 더 할 수 있고, 또는 증권보증을 통해서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로 해서 연금을 좀 많이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별로 없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고객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연금보험을 더 추가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상담할 수 있는 건수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건수만 생기면은 영업 어떻게든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핑계로 우리 오래된 고객분들 대상으로 한번 보험 점검해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보생명하고 하나생명은 이렇게 알림톡을 발송해 가지고 안내자를 보니까 상담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분 그 설계사 아카데미 분들은 그 소식지 내용 보면 있습니다. 소식 링크 따라 보시면은 제가 어 하나 KB 그 교보는 보험금 유동화제도 안내 그 따로 파일을 올렸을 거예요. 그거 참 다운받으셔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제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분들 다 상담해 주시면서 보험 추가 계약도 좀 얻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가 그 종신보험을 점검하고 또 보험 점검까지 연계될 수 있는 11월, 12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뭐 이건 참 그냥 보세요. 뭐 단기납 종신보험 변호사가 없습니다. 네, 변호사가 없고 요즘은 이게 중장기납이 더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납, 예,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이 종신보험 이번 달 증시 봤더니 10월 달 한국이 미쳤어요. 17%나 올랐네. 코스피가 일본도 만만치 않게 올랐네요. 예. 금이 좀 내려가던데, 금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이렇게 자산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게 뭐야? 잘못했구나. 이 보면은 간만에 진짜 1위에 각 회사별로 변액보험 1위 펀드가 국내 주식형이 많네요. 다 국내 주식형이네. 얘 뭐야? 친환경이랑 인덱스 예요. 이건 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롯데선보 4060 종합보험 10 플러스 중에 건강한 납입형이거든요. 물론 이 보험료 경쟁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해상 메리츠가 제가 이거 그동안 별로라고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만 싸고 그다음부터 왜 오르지? 보험료가? 이게 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잠깐만 그러니까 1년에서 5년까지만 저렴하고 그 다음 회차부터는 그 10년 무사요금보다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는데 지금도 사실 크게 매력을 못 느껴요. 다만 롯데손보가 그나마 조금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긴 한데 어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당연히 여기에서 무사고가 아니면은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근데 그럴 바에는 결국에는 여기 10년 고지용을 하는 게 낫지 않, 그냥 놔두면은 어차피 15년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데, 예,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별로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입 시에 뭐 좀 더 저렴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회계회사를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그 롯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롯데는 어쨌든 그 담보도 요즘 유행하는 이대주 주출업이라든가 내 순환계 치료비, 그다음에 중입자 방선 이런 쪽에 하나도 안 빠지고 뭐 있을 건 다 있고 수수비도 이 두 회사보다 나쁘진 않아요. 롯데가 전반적으로 보장은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은 뭐 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나 메리츠보다는 선할인 제도가 롯데가 좀 아무래도 늦게 나오니까 더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 표준교환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선할인되는 상품 착을 많이 파시는 분들은 롯데로 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도 월등히 저렴하고 보장도 나쁘지 않죠. 롯데가 급배수, 예, 급배수 시절이 왔습니다. 예, 이건 보시면 되고 급배수 제가 급배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치아 자 신상품 뭐 강연은 저기 가겠고, 예. 자, 이것으로 11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대 만기가 20년도인 분은 재가입은 안 되고 5세대로, 그렇죠. 5세대로 가야죠. 재가입하면은 3세대 잠깐만, 3세대가 실손 그 변전사 안 보셨구나. 3세대가 다 통으로 3세대 하면 안 되고 그 2014년 아닌가? 맞나? 저도 헷갈리네. 2014년 4월 가입자분들은 2014년 4월 가입자분들은 가야 됩니다. 그 무조건 전환 그 5세대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2018년부터 이제 난리가 나겠군요. 2018년 4월부터는 이제 5세대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네. 백내장 수술비 플랜 따로 없냐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 했는데 저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다는 뜻은 뭐냐? 예, 보장 금액이 작아요. 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사실 만들려다가 조금 만들고 그냥 아이씨 뭐야 이거 했던 플랜이거든요. 플랜이 바로 백내장이거든요. 아쉽죠. 예. 어, 그 회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백내장부터 먹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이고요. 백내장이 그다음에 1조니까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수습이 또 넣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40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미래에셋 보면요. 여기 일반 여기 있죠.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나오고 여기 60만 원 나와요. 그다음에 뭐 흥국생명도 40만 원, 70만 원이네요. 네,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비를 따로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그다음에 손보 보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회사가 KB였거든요. 근데 KB도 40만 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예, 지난달까지는 여기, 예, 지난달은 아니죠. 지지난달?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기 종합병원에 20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80만 원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별로입니다, 별로. 라이나가 되려나? 라이나가 되려나? 30, 30, 30밖에 안 되겠구나. 30이랑, 안 되겠구나. 라이나도 줄었겠네. 어쩐지 내용에 백내장에 빠졌더라. 예. 대또한 답변 됐죠. 예, 백내장은 그냥 70 나왔다 그러면은 80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그다음에 70 정도면은
잘 나온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예. 1종 30, 60이네. 아, 60이네. 상급종합은 빼고 하는 겁니다. 상급종합은 빼야죠. 양식. 상급종합에서 안 하니까 30. 여기 DB 선보 60이구나. DB 선보도 60입니다. 신한 30대는 1종 30, 동양 70. 동양, 동양 70이네요. 동양. 여기 40, 70. 흥국생명도 70이네요. 흥국생명 하시면 되겠네요.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좀 많이 주네요. 70. 됐죠? 정리된 자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한테는 그, 여기입니다. 여기. 제휴사 인트라넷 교육 사이트, 그 다음에 이쪽 지점장님 교육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점장님 본사 스텝 영업 지원이나 상품 또는 교육 지원 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2세대였죠, 2세대. 예, 2세대. 잘 답변해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 2013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애매하네요, 시선이. 2018년이니까, 5년이니까 2010, 2년 동안은 괜찮은데, 3년 차부터는 5세대로 가야 되는데, 과연 2년 동안을 4세대로 가야 되나? 이게 어느 게 이득이나? 전환해도 보험료 이득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네,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네.